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임용고시에서 초등특수 평가원 지역에 응시하였고 운이 좋게도 한 번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소수의 재학생 신분으로 이렇게 합격한 데에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꾸준히 활용하여 공부한 것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저희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합격 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공부 방법이 정답은 아니니 다양한 합격 수기를 참고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3월부터 최한솔 교수님의 패키지를 끊어 강의를 수강하였는데 최한솔 교수님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최한솔 교수님이 기출분석 강의로 가장 유명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임용에서의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기출분석을 가장 잘 하시는 교수님으로 강의를 수강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특훈 카페에서 최한솔 교수님이 기출분석으로 유명하시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최한솔 교수님의 OT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최한솔 교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가 기출분석 강의라고 하실 만큼 이 강의에 열정적이셨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라면 믿고 수강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강의를 들어보니 기출문제를 분석하실 때 어떤 강론에 기반해서 출제되었고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강론 내용을 함께 정리해 주시는 등 다소 헷갈릴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주시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한솔반이라는 학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강의를 들으면서 강의들이 밀렸던 경험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강은 듣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었었어요. 이러한 저에게 한솔반은 인터넷 강의 수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고 주간 계획을 확인해 주시며 꾸준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한솔 교수님의 특수교육 임용 참고라는 카페에 마인드맵 자료나 형성평가 자료, 영역별 기출문제 등 임용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교수님께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교수님이라면 1년간 믿고 수강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어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기별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제가 3학년 때부터 수강하던 기본 이론 강의를 완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의는 시간에 쫓기듯이 수강하였기 때문에 전혀 복습도 되지 않았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는 1월까지 빠르게 듣고 2월까지는 스스로 특수교육학 전 영역을 1회독하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해야 될 분량을 영역별로 나누어 놓고 기본 이론서를 꼼꼼히 읽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고 나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09년도부터 12년도까지의 객관식 시절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서답형 문제와는 달리 정확한 정답이 평가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었고 제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기 용이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또 객관식 문제의 선지나 제시문에서 얻어갈 정보가 많고 또 이러한 기출 선지들이 다시 서답형 시절에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꼭 객관식 시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유튜브에 최한솔 교수님의 객관식 시절 기출 분석 강의가 올라와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월달까지 기본 이론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3월달부터는 최한솔 교수님의 패키지를 수강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합격 수기에서 한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 꾸준히 수강하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최한솔 교수님을 믿고 최대한 강의를 미루지 않으며 수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심화 이론반 강의와 영역별 기출분석반을 동시에 수강하였고 강의를 들으며 기본 이론서에 단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출된 연도를 요초 중 구별하여 표시하고 수업 중에 강조하신 부분은 빨간색으로 또 기출된 선지나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심화 강론 내용과 추가로 제공한 자료에서의 내용을 검정색으로 작성하여 단권화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조화하여 표시해 두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이후에 회독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었어요. 이렇게 단권화한 자료는 10월달까지 대략 10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간에는 단권화 작업과 동시에 기출분석반 강의를 수강하며 기출문제를 풀고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강의를 듣기 전에 혼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스스로 분석해보며 저희 학습 정도를 확인하였어요. 그리고 해설지의 모범 답안을 보며 답안 작성 요령을 익혔어요. 서답형에는 답안 작성 방법도 중요하니 꼭 완전한 문장이 되게끔 답안을 적는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그 이후에는 분석 강의를 수강하며 제가 혼자 분석하며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수님과 함께 기출 경향을 확인하고 이후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후 공부 방향을 잡는데 보다 더 시간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때는 기본 이론서를 참고해가며 관련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인출해보는 정도를 목표로 하여 분석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또 4월, 5월쯤에 교생 실습을 가실 텐데 저는 교생 기간 동안에는 실습에만 집중하고 임용 공부는 잠시 쉬었어요. 2차에 모두 도움도 되고 이후 임용 공부에 많은 동기가 되어줄 경험이니 마음 편히 교생에 집중하여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고 스스로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연도별 기출풀이반 강의는 교생을 다녀온 동안 밀린 강의를 수강할 시간이 부족해서 저번에 조금 듣다가 말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이 출제 경향과 시기별로 중요하게 다뤄졌던 강론서 내용을 알려주시는 만큼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강의였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문제풀이반을 통해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했어요. 서술형 문제인 만큼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여 적었던 것이 채점자에게는 답으로 보이지 않아 채점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풀이반을 통해 느꼈어요. 그래서 전회차 첨삭을 받으며 내가 생각하는 답과 채점이 될 만한 답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나 정답으로 채점할 수 있을 만큼 정확히 답을 적기 위해 기출된 내용과 강론서 내용을 그대로 외우기 위해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고 문제에 나온 개념과 아는 내용을 전부 인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전에 기출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기출문제에다가 제가 아는 것만을 적고 다시 책을 기본 이론서를 보며 제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있었고 또 인출이 끝난 뒤 부족한 부분을 암기하며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였어요. 이렇게 자기점검과 보충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저희 특수교육학 지식을 늘리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단순히 눈으로 보고 읽고 이해하는 것만 말고 꼭 직접 손으로 써보든지 말해보든지 편한 방법으로 인출을 하며 내가 알고 있는 정도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단권화한 자료를 매번 들고 다니기 곤란하여 합격자 서브노트 중 저희 도식에 맞는 것을 골라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탄학 속도가 느려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단권화하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공부를 한 후반부가 되니 자료가 너무 많아져서 서브노트가 꼭 필요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서브노트를 만들기에는 너무 시간이 늦어 합격자 서브노트를 활용하였는데 그때 할 수 있었던 저희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단권화한 책을 보며 서브노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여 그 내용 위주로 활용하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때 들인 시간이 조금 아까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자신에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신중히 고민해보시고 둘 중 하나만 만드시길 추천드려요.
9월부터는 서브노트를 보며 내용을 암기하고 전 영역을 반복하여 인출하는 연습을 했어요. 일주일에 전 영역을 돌리기 위해 요일별로 공부량을 정하고 꾸준히 반복하였습니다. 백지에다가 암기한 내용을 모두 적고 빠뜨린 부분을 다른 색 펜으로 추가하며 공부했습니다. 이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험 시간은 다가오는데 인출은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많은 좌절을 하였던 시기였어요. 사실 저도 시험 직전까지 완벽하게 인출한 적은 없었고 인출을 완벽히 못한다고 해서 꼭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백지 인출을 하신다면 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하시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9월부터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였어요. 저는 모의고사를 시험 환경을 미리 경험하는 데 활용하였어요. 최한수 교수님의 모의고사 반 강의는 인강생들도 구글 미트를 통해 직강생들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러한 경험이 시험 불안이 있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많이 연습한 덕분에 실제 시험장에서도 덜 떨고 시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부터는 시험장에 가서 볼 자료를 간단하게 제작하고 새로운 것을 외우기보다는 아는 것을 잊지 않는데 노력했던 시간이었어요. 파이널 강의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만 믿지 마시고 꾸준히 해왔던 공부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쏟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렸고 임용 공부하며 느꼈던 것을 공부 이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본인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파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서 말했듯이 제 공부 방법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만의 공부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엄청난 내향인 사람이라 혼자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으나 여러분들 중에서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격려하며 공부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이외에도 자신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아침 또는 밤 중에 어느 때가 공부가 잘 되는지 등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에 맞는 공부 환경을 조성하여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1년이면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중에서는 4년간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재수 이상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1년보다도 더 단기간에 합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공부 기간에 대해 조바심 느끼지 않고 차분히 당장에 주어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렵겠지만 되려 더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계획을 세워 진행하기보단 마음 편하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쯤은 쉬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